이청원 의원님한테 먼저 좀 여쭐게요. 일단 가장 큰 걱정이신 분들은 남북 경협주를 갖고 계신 분들일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그래도 6.15 남북 공동선언도 얼마 전에 20주년, 어제 20주년 지났었고 또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화해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이런 이슈가 터졌어요.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는 남아있다라는 거. 여진 남아있나요? 네, 그렇죠. 지금 북한이든 그리고 대한민국이든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그 결과라든지 관계 개선이 달라지겠지만 저는 현 정부가 비록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들 그리고 설령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 욕을 했다 하더라도 현 정부라든지 여당은 앞으로도 계속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단순하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한 가지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것,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북한이죠. 북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내수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2018년 5월경이었죠. 남북 경협주들이 몇 배나 올라갔던 그 시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타난 그 주가 흐름에 대한 부분은 그 미래의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당시에 모두 반영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협주가 비록 내일 큰 충격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앞으로 회복될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북한은 지금 정말 대한민국이 필요한 거죠.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첩첩산중입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고 있지가 않습니다. 돈줄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와의 관계 또한 경제적인 교류가 많이 없는 거죠. 북한은 자국이 생산해낼 수 있는 재화라든지 식량, 자국을 모두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식량 자급 자족률이 10%가 안 되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약 27% 정도에 달하지만 북한은 현재 그러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1인당 GDP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대략 27,000 정도라면 북한은 한 20분의 1밖에 안 돼요. 1200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공업 또는 제조업 그게 아직까지 틀이 없죠. 그러다 보니 농업이라든지 또는 어업이라든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광공업 정도가 주된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를 토대로 무언가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 또한 사실상 자금이 없잖아요.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금을 계속해서 유치할 수 있는 곳, 유일하게 있는 곳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 몇 시기 동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회복시킨 가운데 김정은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이제 우리 북한도 나름대로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내어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라지는 게 있었죠. 참고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GDP 기준으로 2010년 초반때까지만 하더라도 연 1% 성장이 안 됐던 국가였어요. 1994년에 대홍수가 있은 이후로는 매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10년 약간 꿈틀꿈틀거렸고 김정은이 집권했던 첫 해 3.9% 경제 성장이 나왔어요. 이거는 분명히 큰 변화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미국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런 국가와 대화를 했어요. 그만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고 그것은 딱 하나 경제예요. 자금을 어떻게든 유치하겠다. 네. 그 기대감으로 언제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년 이상 관계가 틀어지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러한 행동을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협주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아프겠지만 여지는 남아있어요. 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거죠. 우리가 만약 내일 뭐 이것 때문에 시장이 2% 빠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런데 이 2%를 회복하는 거는 하루면 돼요. 하지만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협주는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여지가 결국에는 주가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회복은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네. 여러분들이 경협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우선 내일 충격은 고스란히 받으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죠. 하지만 이후로는 한번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가보자.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중이 얼마 안 된다면 상관은 없지만 비중이 크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이슈가 터지고 나서 시간 외에서 남북 경협주들이 굉장히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실 텐데 이청원 의원님께서는 남북 관계가 하루아침에 좋아지긴 힘드니까 좀 장기적으로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면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북 경협주라고 하면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얽혀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좀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들을 하나하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북 경협주로 하면 섹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몇 개로 분류가 되어있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 안에 속해진 종목 또한 너무나 많아서 쉽게 나누기는 힘들어요. 접근하기 힘들죠. 그렇죠. 하지만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 대표적인 것들 제가 하나씩 우선은 짚어드릴 건데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료입니다. 비료. 비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말 그대로 영양분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식량난인데 그러니까요. 이걸 회복하고 이걸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료. 그중에서도 바로 지금 차트로 보이는 남해 화학입니다. 남해 화학 같은 경우에도 남북 경협주였죠.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뭔가 모르게 오늘 시장이 괜찮아져서 꽤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구간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내일 아쉽게 오늘 이슈 때문에 내일 결국에는 개파락이 크게 나와버릴 거예요. 이 종목 내일 기본적으로 지난 4월 초에 보였던 가격대였죠. 6,400원 정도까지는 빠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빠지면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과 같은 이 악재가 앞으로 쉽게 다시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만이 대한민국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네. 뜻하는 것은 경협주 중에서도 우선 비료에 속하는 남해화학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6,450원 정도까지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00원까지는 버텨야 되는군요. 그렇죠. 힘들어도 조금 버티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동양철강. 이 종목은 가스관이에요. 네. 제가 가스관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러시아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 인접 국가들에게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넘겨줘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뭐 키르기스탄 이 모든 국가들에게 가스관, 지하에 있는 가스관을 통해 가스를 주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를 못하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바다로 넘어오기도 힘들고 오로지 딱 한 방법. 이 가스라고 하는 이 기체를 액화시켜요. 액체로 만들어서 배로 실어서 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북한도 많이 춥잖아요. 가스관을 연결해서 난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가스관이 저는 금못지않게 중요한데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동양철관이에요.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아마 또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크게 내려오겠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협주의 모든 흐름은 음봉으로 출발했다가 결국엔 종가로 양봉 마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도 대략 92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를 설령 이탈한다 하더라도 며칠 안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이는 만큼 이 가격대 위에서 조금씩 흐름을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가 되는 섹터입니다. 개성공단이에요. 개성공단에서 말 그대로 일이 터졌기 때문에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 신원이나 좋은 사람들 또 JST나 이런 종목들이 아마 충격이 조금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신원 같은 경우에는 꽤나 많이 하락을 꽤나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도 약간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흘러내리고 오늘도 윗꼬리를 많이 달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37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저는 이탈할 것 같아요. 지난 3월에 보였던 이 갭 있죠. 이 갭도 어찌 보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실온 같은 경우에는 넓게 대략 1,000원대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역시 경협주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죠. 철도. 철도는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남북 경협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물자를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포장도로라고 하죠. 네. 포장도로보다는 여전히 비포장도로가 많고 너무나 많은 자원을 한 번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배보다는 역시 육상 그중에서도 철도를 이용한 물류 운송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경협 사업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이 철도 산업이었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현재 남한과는 다르게 이 철도라고 할 만한 게 크게 6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이 평이선이라고 해요. 평양과 신의주. 그 외에는 사실상 철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되고 그와 함께 사회 간접자본, 건설이나 토목이 된 다음 전기, 마지막 단계에서 그 외에 뭐 소매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옮겨지겠죠. 그런 면에서 대아TI가 아마 충격이 내일 적지 않을 겁니다. 오늘 장 후반에 그나마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충격은 크지 않겠지만 그래도 충격은 있을 거라는 거. 대략 4,000원 정도까지는 길게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은 금강산이죠. 금강산 관련주요. 지금 에머슨 퍼시픽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다른 종목으로 바뀐 것 같고요. 금강산 관련된 일지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흐름이 그리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대략 2,200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협주들의 내일 시가 자체는 분명히 좋지 않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 음봉이 양봉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과 같은 이 사안 이상의 충격만 없다면 경협주들은 단기적인 충격이지 그게 결국 장기적으로는 오늘 정도의 주가는 회복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높다 하면은 약간의 비중 축소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번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긴 시간, 긴 호흡으로 접근한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